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매크로 지표 악화된 부분 때문에 주말 내내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냥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움직이는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간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도 안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안 움직일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부분들 발생이 될 때 소비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또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안 좋은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될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회를 엿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좀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세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 절반 정도는 잘 움직이고 있어요.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전 뭐 1월달, 2월달처럼 파이팅 넘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옥석이 좀 가려지는 그런 형국이 좀 있어요. 이것이 뭐 나빠서 그런 옥석이 가려지는 것들은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선택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보통 진행이 될 땐 뭐 당연히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특히 AI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 또 jen수랑 연설하면서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또 스팟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라루빈 관련된 종목들, 또 HBM 관련된 것들, 또 SSD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후발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좀 조정이 들어 자리를 잡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과정 속에서는 로봇 테마는 조금 더 쉬었다 갑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움직였었기 때문에 또 한 풀 죽었다가 한 1, 2주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요한 건 자리를 잘 잡고 가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뭐 네거티브하게 볼 일은 없고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MD 관련돼서 리사소 대표이사가 또 한국도 온다고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마이크론 관련된 부분 최근에 보면 주가가 또 지난주에 상당히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체크를 좀 해야 될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지금 당장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보면 방송을 하면 지금 당장 사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사전에 스터디하는 차원이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나 매도 관련된 의견은 항상 케어맨 클럽 브리핑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시장을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때 잘하면 나중에 장이 좋아지거나 매크로 상태가 좋아질 경우에 상당히 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지금 뭐 당장 뭐 숫자 보고 왜 그런 걸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앞으로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 뭐 아니면 또 좋은 또 호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파악해 나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건 멘탈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뭐 올랐다가 확 놀려버리고 이건 다 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바로 트럼프가 이라는 관련된 부분에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고요. 호르무즈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결국은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 변동폭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타나는 경우에 지금도 안 좋은 것들은 다 올라갈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선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5,300과 코스피 5,900 사이에서 계속 플레이 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늘리든 아니면 뭐 지금 5,450, 5,46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항상 작은 그죠 호재에 상당히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면은요, 때가 되면 우리가 뭐 당장 올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섹터 한쪽에 막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엄청나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엄청 안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가 뭐 5% 빠지면 종목은 거의 10%씩 빠져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장을 지나고 나면, 아, 그땐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장을 항상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인지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 글쎄요, 시장에 대한 내공도 같이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니 안 나니 뭐 이런 것 따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종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은 제가 준비한 건 빅텍입니다. 여러분들 동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보이십니까? 아, 그죠? 유도무기가 관련된 것들, 그죠? 앞으로 이런 관련된 무기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비행기에도 우리가 유도 장치가 달린 미사일이 달리는 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대함 유도무기, 다기능 레이더, 위성통신 단말기, KF-21, A4 레이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상무기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전차에도 들어가고, 그죠?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함정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물이 골고루 성장을 해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구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빅텍은 그냥 이거든 저거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기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유도무기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런 것들 장착된 무기들이 더 많이 또 세일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빅텍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방산 쪽에서 한 번 정도 봐줄 만하다. 다만 스몰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비중 관리는 좀 적당하게 하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LIG 넥슨과 움직이는 패턴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종목을 한번 제가 찾아본 종목이 바로 빅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포인트는 이 안티드론 시스템 있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어떻게 돼요? 레이더로 다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잡아내면서 어떻게 돼요? 예, 공격을 해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 빅텍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 앞으로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요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벌어져서도 안 되고 뭐 그렇긴 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는 항상 뭐 합니까? 뭔 짓을 합니다. 세상엔 이상한 정치 집단이나 뭐 이상한 곳은 항상 존재하고요. 뭐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쟁 자체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네거티브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유도무기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뭐 다 올랐죠? 방산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뭐 전통 무기 빼놓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때 움직이는 폭이 아마도 LIG 넥슨 거래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왔어요.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플레이 해볼 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리 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라인, 여기 음봉 걸쳐 있는 이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저는 공략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원 언더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 이 정도 생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좀 공부한 종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이 제목만 보시면 좋겠어요. 전자전, 레이더, 유도무기, 뭐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뭐 이게 뭐 그 K2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K9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KF21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지스함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인공위성까지. 거기다가 뭐 제가 볼 땐 앞으로 그래서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종목 공략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리고 들어와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쉬어줄 때 잡아주는 내용 기대하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는 최근 로봇 관련된 부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2달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뭐 충분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60일 이평 이 라인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현재 로보틱스 랩에,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급망 라인의 파트너로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높다, 전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뉴스들도 상당히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회사가 바로 SPG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이날 이제 엄청나게 빠진 날 여기는 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라인에서 좀 보고 있어요. 한 12만 원 이 정도 선이면 또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목표에 생각했던 그 주가 위치까지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현대차 관련된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다 털어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정도면, 여기서부터는 잡아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제가 항상 이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트레이딩 할 거면 어차피 이 라인에서 잡아줘야지. 그럼 어디서 잡아주겠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다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거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부터 모니터링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선택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것이 SPG일지, SBB테크일지, 아니면 다른 또 로봇 관련된 또 기업일지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엉뚱하게 이거 보다가 안 되면 뭐 현대모백스일 수도 있고요. 할 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주가의 위치 이쪽을 상당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가 IPS 반도체 소부장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설비, 그다음 D램 뭐 이런 거 계속해서 메모리 관련된 낸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원익 IPS는 종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익 QNC하고 원익 머티리얼도 다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원익 IPS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심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데이터 한번 말씀드려요. 이번에 어때요? 이게 실적 한번 볼까요? 여기 특히 이 쿼터 나오는 부분에서 좀 빌빌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좋아서 이 종목이 많이 오른 거고 방송에서 많이 때려대서 주가가 많이 선반영해서 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실적 변화 생각해 보면 우리가 2분기부터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폭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반도체 소부장 중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쿼터, 작년에도 1쿼터 별로 안 좋았죠. 근데 2쿼터, 3쿼터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2분기 피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쪽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번 정도의 또 주가 상승력은 있고요. 시장에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 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빠그러지지 않는 이상은 동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별로 어려운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지지선이 왔는데 요 라인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게 좀 눌려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1만 원, 그렇죠? 요 정도 사이에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내일 뭐 글쎄요 또 움직일 수도 있어.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 우리가 원하는 주가 위치에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놓치면 뭐 다른 건 없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조금은 그나마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거래해 볼 수 있는 것들, 눌리면 더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실적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미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표를 갖다 들이대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이던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깔려 있다라는 것들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 즉 매크로가 괜찮아지면 그런 종목들은 다 어떻게 돼 시장에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소부장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인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크 시스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2분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요거 관련된 걸 계속 선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테이블 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분기, 1분기 딱 그게 비슷비슷해요. 원익 IPS도 비슷하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은 항상 뭐야?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르거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쨌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잘 안 올라. 그래서 눌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되면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단편적으로 이 이야기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이 동종목이 데이터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때 주가의 위치가 어디까지 갔나라고 생각해보면 한 30만 원까지 갔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 내용들 보면 과거보다 좋습니까? 예, 훨씬 더 좋아지는. 더군다나 영업 이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때는 이때 뭐 보통 많이 잘 나가 26%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27%대까지 올라가는 아주 높은 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1분기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공략을 해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폭이 아주 들쭉날쭉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본적인 그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투자를 해야지 끝까지 해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동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명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들어올 땐 팍팍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올 땐 팍팍 빠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또 요 라인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라인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라인이 이게 220일 라인이에요.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20일 라인 여기서 공략을 해주신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봤자 25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하방 조금만 열어두면 되지 24까지만. 그러면 그 아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평단 조절해주고 목표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30, 한 3, 여기 32만 원 이상까지 나와 있으니 이미 보여줬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플레이하면 좋아요. 그래서 25만 5천 원에서 뭐 우리가 10% 이상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만 원 이상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부터 요 라인 사이에는 그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들고 갈지 안 들고 갈지 고려하는 것들이고 요 아래쪽에서는 공략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예, 2분기 실적이 원익 IPS나 파크 시스템 둘 다 고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눌림이 들어올 때는 한 번 정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3분기나 4분기 갈 때는 이 정도를 거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리노나 ISC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테스트 소켓 하는 쪽, 이런 쪽이 또 3분기, 4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거래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예, 그렇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5월 달쯤 언제쯤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때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계시면 우리가 충분히 뭐 속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매달 한두 개씩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옵틱스인데 항상 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움직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증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양산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베라로빈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유리기판이 또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YCK 뭐 이런 것도 다 올랐어. 유리기판 관련주가. 얘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거는 당장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나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의사결정을 좀 내려봐야 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꽉 차 있어서 제가 좀 사실은 엄청나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조금 무리해서 가야 되는 건가 안 가야 되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고민이 좀 많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금이 더 많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이벤트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그냥 글쎄요, 브리핑방에서 이야기만 드리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신뢰도나 공평성, 또 공정성, 뭐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는 것들이죠. 분명한 건 이 종목은 공략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순환이 잘 안 돌아갈 때 새롭게 공략하는 것들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링은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 하고 있어서 제가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후 돼서 의사결정 한번 내려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